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옥천구는 이 옥천읍 장날이 5일장이 있는 날이에요. 5일, 10일, 15일 이렇게 5일 단위로 장이 섭니다. 재래시장에. 한번 오셔서 인심 좋고 물건도 다양합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한번 하시는 기회 이렇게 있으시길 기대하고요.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화 된다고 할까요? 그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금투세라고 하죠. 금투세는 2020년도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5년 유예를 두고 2025년부터 실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유예하고 실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2년을 유예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실시가 되는 건데 내년부터 이 금투세를 보는 시각의 이 바탕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첫 사회에 나와서 직장이 증권회사였습니다. 대신증권 공채 17기로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재정의 기반이 되고 나라를 운영하는 토대죠.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의사결정에. 그래서 조세 원칙에 입각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융투자세를 실시 안 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세를 이렇게 받았었어요. 거래세를. 제가 그 88년도인가 증권거래세가 그 당시에 2%인가 3% 정도 됐어요.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0.5% 막 이렇게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거래소로 1년에 들어오는 세원이 아마 한 9조 원 될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세를 실시하면 예상되는 세원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되고 선진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로또 하시죠? 근데 로또가 되면 3억까지는 22%를 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3억 이상은 27.5%를 적용을 합니다. 금융투자세도 똑같아요.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5천만 원부터 3억까지 22%, 3억이 넘은 수익에 대해서는 27.5%를 부과한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년 전에 한 46%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23% 정도 될 겁니다. 절반 이상이 떠난 거죠. 그러면 금융투자세를 실시를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냐.
자금 이동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고 하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해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투자 대상을 옮길 경우에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이 빠져나갔다는 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게 왜 외국인 투자 비용이 23%까지 왔냐. 그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펀더멘털이 약하다. 잠재 성장이 1.7% IMF에서 그런 잠재 성장률 1.7%에서는 주식 투자에 매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요. 공매도를 금지한다든가, 외국인들은 공매도 선호하거든요. 좀 선진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좀 하죠. 그리고 디테일한 자본 선진화가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만,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만 2년 정도 다시 또 두 번째 유예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 2년 동안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기 위한 실시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구간이 너무 두 구간이잖아요. 5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2%. 3억 넘으면 27.5%. 이것은 너무 이제 구간이 잡고 세율도 너무 과하다. OECD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라고 이렇게 있어요. 금융투자세처럼 자본이득세라고 있어요. 미국도 있고. 미국은 그 배당 수익률이 73% 정도 돼요. 수익 난 거에 73%를 주주한테 환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한 23%밖에 안 돼요. 2.5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냥 사내 유보로 갖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한테 배당을 너무 적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왜 배당을 그러면 그렇게 적게 하느냐. 배당 소득이 또 이 분리과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높아요. 아니요, 저 종합 세율이 적용이 돼요.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가 돼야 세율이 낮은데 종합과세로 합산해 버리니까 세율이 높아서 이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정책적 보완이 돼야 금융투자세를 실시할 수 있고, 적용되는 그 세율의 구간도 두 구간이 아니라 뭐 한 5구간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냐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변수로 적용이 돼야 된다.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하는 형태로 해서 주주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유 기간도
세율을 적용할 때 좀 하나의 변수로 또 넣는 형태, 이런 몇 가지의 그 세부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금융투자세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해야지, 그냥 소득 발생하니까 하자, 로또처럼 하자, 이거는 한 나라의 정책으로서 좀 너무 단순한 거죠. 그래서 2년 더 유예를 해서 정책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또 정책 실시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 없게, 자금 이동이 없고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정책으로 보완을 해서 금융투자세를 실시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회사에 있었던 경험자로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뭐 정부는, 여당은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시고, 야당은 유예가 끝났으니까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약간의 보완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갖고 갈 게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 논쟁으로 보인다는 거죠. 순수한 경제 정책으로 봐야지, 금융 정책으로 접근하시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자세하게 왜 유예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실시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납득하게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입장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 간담회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잘 협의를 하셔서 국익 중심으로 결정을 내시길 바라면서 제 금융투자세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